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시즌 종료인가 아닌가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꽤나 큰 폭 하락하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락폭보다 5배 이상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시장은 끝났다.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난 아닐세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즌 종료하기 아직 이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계속적으로 떨어졌을까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 이슈 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하나씩 좀 돌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꽤나 많은 물량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게 그 내용인데요. 이 초록색 선은 이제 채굴자들이 시장에 이제 던질 때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채굴자들이 던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영락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쪽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화면과 같이 굉장히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쭉쭉쭉 빠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거는 채굴자의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 사실 화면과 같이 꽤나 많은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유출이 눈에 띄게 높아진 걸 좀 볼 수 있죠. 이런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큰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꽤나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양을 살펴보면은 이번 순유출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유입은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순유입이 들어왔고 유출은 비록 한 달간 굉장히 거셌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고 아직은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ETF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들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락장인지 아닌지 좀 살펴볼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라이머리 마켓의 이 투자 양입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은 뭐냐면 이 벤처 캐피탈들이 프로젝트들이 런칭하기 전에 시딩을 많이 해줍니다. 시드 라운드, 프라이빗 라운드, 시리즈 A, B 뭐 이런 식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이게 시딩을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해주고 그 프로젝트들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토큰 런칭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사실 구조거든요. 근데 프라이머리 마켓에 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벤처 캐피탈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지난 불장 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렇게 투자가 됐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벤처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 하락장을 겪으면서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이제 10월부터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규모 자체도 꽤나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투자 이 규모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고 그다음 투자의 수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ETF에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도 사실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트럼프가 이 글로벌 경제 자체를 계속적으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캐나다 철강에다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에서 이거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목 조이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미국의 이득을 취하려는 제스처를 많이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도 사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온 결과는 바로 트럼프가 만든 리세션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즉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채굴자의 매도, 이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벤처 캐피탈 리스트들의 어떤 전망들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하락장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아직 하락장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즌 종료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조가 일어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를 이제 내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4.3%잖아요. 원래는 이제 4.75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센티먼트가 생기다 보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이 미국 국채에 수요가 쏠리면서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걸 여러분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의 이제 월별 이제 공공부채 이제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이제 72% 가량 있는데 이게 6월까지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채 규모 자체가 7조 달러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만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원금 상환과 함께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시중 금리가 이제 높은 상황에서 이 리파이낸싱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흔들면서 전 세계 이제 금융 상품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미국 국채의 이제 수요를 늘리고, 그에 따라 이제 수익률을 낮춰갖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싶은 사실 이유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에서도 ETF 유출과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하락 자체가 과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 미디어 데이터나 그다음 우리가 주목하는 여러 이런 ETF 순 유출 자료, 이런 것들만 보면은 이 하락장이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지만 사실 하락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꼭 온체인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1달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코인을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달러가 예치가 되면은 1달러에 상응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발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계속적으로 는다는 얘기는 블록체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즉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트코인의 가격과 혹은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혹은 이런 매수세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는 화면과 같이 거의 220빌리언 달러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있는데 지난 이제 상승장이 바로 이제 150빌리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하락장은 언제였었냐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2024년도 말까지 진행됐던 게 이제 하락기였는데, 이 하락기 때 보시면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쭉쭉쭉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큰 폭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는 유출은커녕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계속 높아지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온체인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에 있는 이 랜딩 TVL입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있는 디파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파이를 볼 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보면 돼요.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디파이들의 이제 대출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이 하락장이 왔는지 하락장이 안 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화면 이제 좌측에 이제 보이시면 여기 2022년도 이 상승장 때 굉장히 많은 이 대출 규모가 이렇게 쌓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장이 2022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게 되고, 만약 이제 하락장이 진짜 왔다고 하면은 지난 이제 하락장 그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려와 있냐라고 해보면 전고점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서 뭔가 알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려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표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 자체가 하락장에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갖고 온 자료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오프체인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꽤나 사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데이터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이 코인러들의 이 인간지표라고 하죠. 인간지표는 사실 전체 시장에서 꽤나 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만약에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코인 가격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탐색하는지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지표인데, 화면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시청 시간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을 쓰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2023년도 10월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심이 거의 많이 없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통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투심이 좋아지고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ETF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화면과 같이 꽤나 많은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3월 달까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이제 고조됐고,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3월 달에는 이제 이더리움 ETF도 기대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다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2024년도 12월 달에 다시 2023년도 3월만큼 관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 자체도 사실 더 빠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떤 관심의 수준 자체가 작년 7월에서 이제 9월 정도의 이제 관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불에서 이제 7만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좀 재미없는 횡보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횡보하던 이 비트코인 가격대가 추세가 다시 이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관심 구간 자체가 이제 작년에 7월, 9월가 굉장히 이제 흡사한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심이 살아있다. 다만 언제 호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존버를 해가지고 호재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까 보셨던 시계열 단위로 이제 관심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월 단위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시청 시간이 이제 찍혔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1, 2월 사실 비트코인이 서서히 좀 하락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꺼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 3월 2주도 이제 안 지난 시간인데 지난 10월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3월 말이 되면은 아마 2월 수준까지는 이 그래프가 올라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시장에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아직 하락장 느낌이지만 하락장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즌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시장에 관심이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투자에 손을 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난 12월보다 모든 지표가 꺾인 건 사실이지만 이 우리가 시작했던 2023년도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그 다음에 지표들이 찍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락장에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항복을 했기 때문에 포기 상태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조용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기 위해서 330명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알트코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코인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관심 갖는지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AI 섹터가 원래 50%까지 그 마켓시어를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조금 줄어들면서 한 30% 부근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 디파이는 당시 10%밖에 이제 되지 않았었는데 16%로 좀 마인드쉐어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밈코인이 좀 줄어들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디파이 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밈코인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이 나오고 나서 이런 어떤 트렌드가 확 바뀌어서 디파이로 좀 많이 쏠린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컨텐츠는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장의 지표가 온체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온체인에서는 아직까지 더 불장을 위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록 이 트럼프가 전체 글로벌 경제 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 비트코인 ETF의 순유추도 많았고, 덩달아 채굴자들도 이제 자신들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잠시 매도한 것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건강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다시 매수세가 넘어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즌 종료는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존버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롭지 않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한번 전달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컨텐츠는, 우리가 비록 알트코인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새로 나온 거는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는 팔로우업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갖고 온 거는 뭐냐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 곧 출시가 될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BOB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이 BOB는 이 비트코인 하이브리드 레이어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레이어 2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뭔 X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써놓은 이 문서를 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이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온 게 BOB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디파이가 예전 2020년부터 이렇게 시장이 이제 커졌을 때 여러 가지 디파이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개별 디파이에 찾아가가지고 일드 파밍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사실 원인치라고 하는 어그리게이터였습니다. 원인치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유동성 풀을 한데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코인을 수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던 게 원인치인데, 이 BOB 자체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원인치가 했었던 어그리게이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딥다이브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디파이 시장은 이 TBL 기준으로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 디파이 자체는 아직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0.1%의 TBL밖에 갖고 있지 않다.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디파이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포지션할 시장을 이 비트코인 생태계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지갑에 있던 혹은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신규 발행하게 될 바빌론이나 솔브나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한테 예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24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걸 보고 20년도의 디파이와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디파이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우후죽순으로 생겨내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한데 모아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면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좀 개발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겟팅하는 파이 자체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거든요.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킹 이 산업 자체가 바빌론을 기축으로 해서 프로젝트인 이 솔브, 그 다음에 펌프 BTC,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롬바드 같은 이런 비트코인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바빌론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중간 상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예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시장을 좀 살펴보면 뭐 스택스 같이 개별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 비트코인 파일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BOB 자체는 이런 걸 어그리게이팅해서 사람들의 사용성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감을 사람들한테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까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통해서 디파이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이면 랩비티시로 이렇게 브릿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브릿지 된 거를 또 여러 가지 어떤 솔브나 아니면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로 가지고 가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조차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디파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디파이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페인 포인트를 이 BOB는 원클릭으로 바로 디파이 프로토콜의 포지션을 노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네이티브 BTC를 브릿지 통해서 랩BTC로 만들고, 랩BTC를 개별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갖고 와서 예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BOB는 그러지 말고 자신들이 만든 상품 위에서 네이티브 BTC를 입금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종착지까지 그냥 원클릭으로 한 번에 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을 이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진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꽤나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BTC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바이낸스나 업비트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실 건데, 유니사시나 엑스버스 같은 그 메타마스크 같은 비트코인 월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BOB에 접속하셔가지고 원클릭으로 바빌론에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솔브로 바로 꽂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클릭으로 이게 모든 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술을 좀 살펴보니까 이 기술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원클릭인데 이 뒷단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거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예치해가지고 원클릭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걸 인텐트라고 하는데, 인텐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종착지로 간 거를 보게 되면 금방 가졌네, 내가 원하는 뭐 디파이 예치가 완료됐네 라는 인식을 하지만, 이 뒷단에서는 이 솔버라고 하는 릴 레이어랑 이 솔버라고 하는 애들이 뒤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치할 자금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BTC를 솔버에 예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저는 솔브로 이제 1BTC가 입금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뒷단에서는 중간에 있는 중앙화된 하나의 솔버 자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컨펌 되기 전에 이걸 먼저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치한 비트코인은 이 사람들보다 나중에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 상인 자체가 자신의 어떤 리저브를 사용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완료시켜주고, 나중에 그게 컨펌이 되면 이 BOB 측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입금한 BTC를 다른 지갑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중앙화된 어떤 기술이지만 사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 편리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과 같이 스마트 컨트랙에 여러분들이 내린 이제 오더가 이게 묶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솔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쪽으로 먼저 옮겨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컨펌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다시 중간 상인이 보냈던 이제 비트코인을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주는 프로세스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기 BOB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이제 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라나에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있는 비트코인, 스크롤에 있는 비트코인, 뭐 더 나아가서 뭐 아발란체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기 이제 BOB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레이어 2 위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처리되도록 이제 만들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목표 자체는 뭐냐면 마지막 파이널리티, 즉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게 다 끝났다라는 어떤 증거 자체를 비트코인에 올림으로써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이게 받아 올려놓고 노력하는 거 좀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애들이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파이널리티를 어떻게 도달하냐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바로 BPM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사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BPM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는 아직 성숙한 사실 기술이 아닙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뭐 비트레이어나 여러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BPM 기술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레이어 2를 만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비트BM 자체가 아직은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갈 때까지는 꽤나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OB 자체가 곧 BPM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테스트넷을 이제 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넷이 이제 조금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처음 BitBM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더리움 레이어 2처럼 그냥 부스트랩하는 과정이다. 흩어져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있는 단계다. 어떻게 그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냐면 유저의 어떤 사용감을 높여줌으로써 인텐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원클릭으로 이제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충분한 이제 비트코인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비트BM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뭔가 더 많은 비트코인 디파이를 조금 만들어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BOB 자체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조금 받아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디파이 라마처럼 이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터 해주는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예치가 되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화면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많은 TBL이 좀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무 사용감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트위터에서도 조금씩 이 BOB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트위터를 막 보다가 이 BOB가 뭐지? 이름은 사실 이상한데 뭔지 좀 궁금해하고 좀 파봤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만약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바빌론 생태계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스택스에 있는 이 SBTC 생태계만 보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 BOB가 이제 만들어가는 비트코인 생태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